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길의 안진명, 유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무사님. 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는데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해 주신 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파악해 보면 첫째,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되고 둘째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느껴져야 되고 셋째로는 그로 인해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사자와의 관계와 상황,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강도, 그리고 반복성이 고려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고,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나 이제 해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조사 실시 이후에 동법 제5항에 따라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 이후 조사 결과 인사위원회의 징계 양정 수준 결정에 따라서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여직원이 많아서 회사가 특히 성희롱 교육에 힘써 왔으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엄격히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방송 및 언론기관, 공사, 대학교와 같은 공적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나 여성대상 헬스클럽과 같이 회사 특성상 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위가 매우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징계 해고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와 같이 좀 사안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해도 징계 해고가 정당한 해고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언어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심각하지 않거나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 양정을 결정을 할 때 감봉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심각하고 장기간이나 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정직 이제 감봉을 넘어서 징계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를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이런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때는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조사를 할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제 관련하여 조언을 얻어서 징계 양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외부 위원들에게도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할 때 징계 양정 그리고 사유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해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안진명, 유원영 노무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